어린 시절에 굉장히 개구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떠셨습니까? 중고등학교 시절도 그렇게 개구장으로 지내셨는지.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니까 개구장이로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개구장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중고등학교 때도 참 아름다운 추억이 또 있습니다. 제가 그 서대문구에 있는 한성중학교에 다녔습니다. 네. 그 한성중학교가 상당히 역사가 깊은 학교인데 그 학교는 교문을 들어서면은 3일 계단이라고 해서 31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계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입학한 첫날 교장선생님께서 이성구 교장선생님이셨는데 네. 교장선생님께서 후나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들 교문에 들어왔을 때 3일 계단을 올라왔는데 그 3일 계단이라는 것은 3일절을 의미하는 계단입니다. 계단을 올라올 때마다 3일절을 생각하십시오. 그런 독립정신을 키웠던 중학교에 다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 학교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학교 교훈이 의로운 기운을 가지고 살아라는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제가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1960년이었거든요. 60년도였는데 그때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서 그 부정선거로 때문에 대학생들이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도 소위 4.19 혁명을 일으켰던 그 해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광주 촌놈이 이제 중학교를 다녀서 4.19를 만났는데 그 4.19를 만났을 때 학교가 휴교령을 내렸었습니다. 네. 휴교령을 내렸을 때 그 담임선생님 그 성함이 지금도 안 잊혀집니다. 김태규 담임선생님께서 절대 데모대 뒤를 따라다니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따라다니지 말으라고 하면 더 따라다니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휴교 중이었지만은 그 담임선생님 말씀을 참 새기면서도 어쩐지 데모대 뒤를 좀 호기심에 따라다니고 싶었어요. 따라갔습니다. 따라간 것이 그 당선된 이기분, 당시 부통령으로 당선된 이기분 부통령 자택까지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니까 마당에서 그 불타고 있었어요. 무엇이 불타고 있었냐면은 이기붕 당선된 대통령의 부인이 아마 박마리아. 네. 지금도 그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요. 박마리아 여사의 부통령 부인의 옷가지가 타고 있었는데 제 눈으로 보기엔 굉장히 비싼 옷. 그 당시에 제일 비싼 옷이 베리벤토 치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요즘으로 말하자면 아마 비싼 값비싼 옷. 어떤 곳이 불타고 있었고 제가 이제 건물까지 올라가 봐서 2층 집인가 3층 집이었는데 올라가 봐서 수세식 화장실을 처음 봤습니다. 네. 그리고 닭장 칠면조를 키우는 닭장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었냐면 마당에 수박이 깨져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4월 달에 수박이 깨졌다는 것은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 것을 보고 제 시골 마을 광주 마을과 또 우리 어머니가 입었던 옷과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수세식 변소와 우리 광주에 있는 소위 말하는 푸세식 변소 치갓. 네. 네. 그다음에 박마리아의 베리벤토 치마가 타고 있는 것과 우리 어머니가 입고 있는 그 통치마. 우리 초원에 있는 시골 닭장과 칠면조를 키우는 아주 으리으리한 닭장. 이런 것을 보면서 아마 제가 또 불타는 장면, 데모하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나는 앞으로 커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키우는 그런 중학생 시절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더듬어서 해보는 것입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중학교를 이제 서울에서 다니신 것 같은데, 예. 그 중학교 시절에 이제 부정부패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나 이제 중학생 시절에는 미래의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그런 것들도 가슴에 담고 키우기도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중학교 시절에 품었던 꿈이 있었다면 이게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예. 내가 어른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되든지 부정부패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부정부패를 멀리 하겠다는 생각,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 참 그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만나서 쭉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굉장히 여러 번 만났던 분처럼 제가 친근감을 좀 느끼는데 사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이 이제 위원님의 매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은 이 자기만의 가치관이 분명해져서 이제 다른 사람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자의 길을 오래 걸어오신 분들은 특히 이제 이 자기만의 어떤 교육 철학이나 가치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예.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수용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편입니까? 아니면 뭐 고집을 좀 이렇게 피우시는 편이십니까? 이제 금방 교육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되게 저는 뭐 네. 사람마다 좀 생각이 틀리겠습니다만은 아마 교육자분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고집이 있다. 네. 자기 주장이 강하다. 좋게 표현하면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이고 또 고집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저도 어떤 측면에서는 제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통하려고 애를 쓰고 상대방의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서 경청을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네. 소통을 강조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가족 간에도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계시는지요? 예, 예. 예. 저는 그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아이들이 자랄 때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뭐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의도적으로 이제 외식을 하면서 그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죠. 사실은 우리 식구가 이제 저하고 우리 집 아내하고 또 우리 자식 3명하고 5명인데 사실은 5명이 한꺼번에 만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어렵지만은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외식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뭐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 친구는 뭐 어떻게 사귀어야 한다는 이야기,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 또 상대방과 금전 거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지내야 한다는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 상식에 대한 이야기, 또 역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을 들려주면서 소통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전부 이렇게 뿔뿔이 흩어서 사니까, 식당 따라서 사니까 그러기는 대단히 어려운데 요즘은 이제 뭐 동영상 대화를 하고 그럴까? 그런 정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예, 그런데 이제 교육자시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셨는지 자녀들에 대한 교육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자유라고 그럴까? 자율이라고 그럴까? 자율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네. 자기 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오죽하면 아이들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아빠는 우리를 방목시켰다고. 방목시켰다. 이제 소 방목시키듯이 네. 마음대로 크게 했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았어요. 제가 제 스스로가 어느 누구에게 간섭받는 것을 대단히 싫어했기 때문에 저도 뭐 우리 아이들에게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을 줘서 너희들 하고 싶은 일 하고 또 뭐랄까 강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길렀습니다. 예. 이 자녀들을 방목하고 키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자녀들이 스스로 잘 예. 알아서 예, 예. 행동하고 또 이제 공부하고 또 뭔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자녀들을 잘 키우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녀들이 모두 교사의 길을 걷고 있고 또 예. 며느리까지도 교사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뭐 우리 아들 딸이 이제 3남매이기 때문에 며느리 사이를 합치면 6명이죠. 네. 6명 중에 우리 큰 아들 내외하고 또 우리 둘째 며느리하고 또 딸하고가 교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큰 기업체 평가사로 일하고 있고 사위는 육군 소령을 바라보고 있는 군인입니다. 직업군인입니다. 예.